오늘 저는 이렇게 그 기후변화의 추세에 대해서 앞서 많은 말씀이 계셨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후변화의 영향, 그리고 우리 생활 환경 복지의 그 공간적인 불평등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기도가 어떻게 추진하는지 4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데이터입니다만 2010년도에 폭염이 여기 중동, 중앙 러시아, 그다음에 일본 남부, 그다음에 일본, 이렇게 다양하게 발생했고, 또 이 한파, 또 이 사우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지구 전체적으로 기후 변화와 이상 기온에 의한 그 자연 재난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앞서 박영호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150년 그 평균 지구 온도의 기울기가 이랬다면, 이게 지금 100년 평균 온도고, 그게 50년이고 25년, 기울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후가 점점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최근에 여러분들 다 그 기사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제임스 한센 나사 연구소장의 얘기가 1950년대에 기상이변의 발생 확률이 300분의 1이었다면 지금은 10분의 1이다라고 얘기했고, 대표적인 그 기후온난화 회의론자였던 그 UCLA의 리처드 뮬러 교수도 최근에 8월 초에 그 입장을 바꿔서 지난 50년 동안의 그 지구 온도가 0.8도 올랐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앞서 서 과장님 발표하셨습니다만 1.7도 정도 지난 100년 동안 기온이 올랐고, 경기도도 지난 37년 동안 1년에 약 0.044도씩 올라서 거의 1.7도 정도 이렇게 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2100년에 그 평균 기온도 약 4도 정도 오를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31개 기초자치단체의 연 가장 높은 그 온도를, 기온을 표시한 건데요. 이게 2010년입니다. 이게 2020년 예측인데 조금씩 그 최고 온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50년 예측이고 2100년 예측입니다. 반면에 그 최저 기온도 최저 기온이 경기도의 이 북부, 동부 지역이 최저 기온이 이제 더 낮은데, 이것이 점점 이제 뜨거워진다는 거죠. 문제는 이 겨울철의 최저 온도의 상승폭이 여름철의 온도의 상승폭보다 높을 것이다 라고 저희 그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에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30년 동안의 이 자연재해로 인한 그런 피해가 3배 정도 이렇게 늘었고, 대한민국이. 그리고 2016년 이래로 10번째로 큰 그 자연재해 피해를 갖다가 이렇게 줄을 세워놓으면 2001년에 6개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고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들어서. 지금부터 저희 이제 생활환경복지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인데요. 그런 그 재해에 의한 피해가 실은 그 공간적으로 보면 이 농촌과 구도심 지역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지도는 홍수 피해를 입은 그 가구 수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난 세기 더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고요. 두 번째 지도는 그 반지하 주택의 그 분포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그 주거 형태가 이제 아파트도 있고 단독 주택도 있습니다만 구도심에 보면 이제 반지하 또는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제 주거 형태가 이제 반지하가 이런데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거고, 또 이 그래프는 이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분포입니다. 이 지난대일수록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고 있는데요. 이 색깔이 사실 이 홍수 피해의 그 강도를 나타내는 이 색깔과 비슷하게 이렇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맞춰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앞서 박영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더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더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 지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 지역의 그 환경의 질의 내용을 보면요, 그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그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돼서 사실 도시가스보다 2배, 3배 높은 가격이 비싼 등유로 그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률도 보면 뭐 포천 같은 경우 2.2%, 가평이 8%, 양평이 12%. 여기는 이제 구도시 농촌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원, 안산,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도시인데 96%, 97%. 그래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에너지 지출이 농촌에 사시는 분들보다 훨씬 적게 지출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생활비를 많이 지출한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는 이제 상수도 요금입니다. 상수도 요금은 그 아까 보신 것처럼 경기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 상권 지역까지 이 상수도 관을 매설해서 상수도를 공급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4배나 비싼, 우리 도시에서의 상수도 요금보다 4배나 비싼 요금을 지불하면서 물을 드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또 이 상수도 수돗물보다 수질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물을 드시고 계십니다. 상수도 보급률을 보면 양평, 가평 이런 데가 이제 49%, 68%인데요. 실은 양평, 가평 지역은 수도권, 대한민국 수도권에 2,500만 명의 상수도를 공급하는 팔당댐과 연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 동네에 물이 풍부합니다만 그분들이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비율이 저렇게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도시와 농촌의 공간적인 이제 불평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도심 지역의 도시공원 수가 도시 지역의 공원 수보다 적고 1인당 공원 면적도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생활 쓰레기를 시군에서 이제 수거를 해가는데 그 수거 체계도 사실 도시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매일 그 수거를 해가고 또 생활 쓰레기도 이제 분리 수거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번씩 수거를 해가는데 농촌 같은 경우는 경기도만 하더라도
많이 해본들 3번 정도, 그리고 보통은 1번에서 2번 정도 이제 수거를 해갑니다. 이렇게 생활 환경이 도시와 농촌, 또 도시 중에서도 구도심과 신도심에 큰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생활환경복지정책이라는 그 새로운 사업을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적으로 불평등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 차이를 우리가 이 복지정책을 통해서 그 갭을 줄여주자라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환경 기본권의 실현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에서 하고, 두 번째 큰 방향은 지금 오늘 이제 그 세미나는 환경부에서 주관합니다만, 중앙부처만 하더라도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뭐 다양한 부처가 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환경국도 있습니다만, 복지국, 그 다음에 뭐 경제국, 그 다음에 산림국, 농정국, 도시국, 이렇게 다양한 국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어쨌든 지역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안 좋은 그런 공간에다가 통합해서 정책을 시행하자. 그래서 갭을 빨리 줄여주자라는 통합정책의 통합지원정책이 지금 생활환경복지정책의 두 번째 원칙이고, 세 번째는 그 마을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차이를 느끼고 그 차이를 스스로 줄여나가도록 하는, 주민이 반드시 참여해서 그 공간이 새로운 공동체로 이렇게 복원되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3가지 큰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책과 저희 그 생활환경복지정책을 비교를 하면, 기존의 복지정책은 수혜자와 그 수혜자가 거주하는 또는 살고 있는 시설 중심으로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뭐 영유아, 이렇게 각 그 부처에서,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했고, 기능적으로 그래서 분리해서 이렇게 그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 결정은 중앙정부가 결정을 하면 사실 저 밑에 기초자치단체까지 이렇게 쫙 내려가고,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그 수혜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개별 정책의 합리성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됐었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환경복지정책은 공간 중심의 복지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통합적이고 집중적인 행정 서비스 공급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그 공급받을 서비스의 내용은 결국 지역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공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보다 좀 통합적인 합리성에 의해서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복지, 주거복지는 저희 주택실에서 저희 담당하고 있고, 에너지복지는 경제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는 복지국,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농정국, 상수도는 저희 별도 조직입니다만 물복지와 관련해서는 할당 본부가 하고 있고, 문화복지 등등등 개별 부처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주민과 함께하는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에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공무원, 그 부처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또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들, 그 다음에 주민들, 그 다음에 환경단체, 시민단체들,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협조하고 연계하고 스스로 학습하면
하고 나서 이제 그 해결책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지원하는 이런 개념의 사업이 생활환경복지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그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 표가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만 이게 Finding of Solution이 아니라 이게 인덱스 생활환경 지표를 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적으로 더 열악한 지역을 지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표를 개발해서 31개 시군을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그 더 열악한 공간이 최소 이제 동단위 개념으로 최소 행정단위 동단위 개념으로 조사가 될 텐데요. 그러면 제일 열악한 마을을 고르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과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협의체에서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스스로 찾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이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확보된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마을 주민 스스로 이렇게 집행하는 그런 구도가 되고, 그런 그 솔루션을 찾을 때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여러 실국에서 저희가 융합행정 TF라고 해서 지금 그 개별 실국을 평가하는 이제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TF에 각 실국의 담당자들이 참여해서 그 마을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들을 다 솔루션을 다 내놓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럼 그것을 모아서 그 선정된 마을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방식의 이제 TF가 지금 가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행 과정도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광역자치에서 예산을 좀 보태고 또 시군에서 예산을 보태서 마을 지원하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만, 그 집행 과정 자체를 같이 참여해서 계속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 시범 사업으로 한 마을을 선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안성시에 있는 그 산촌 마을입니다. 거기에는 약 그 180세대에 한 400명이 살고 계신데 좀 가난한 분들이 37가구에 53분 정도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그 협의체에 참가해서 그 노인분들과 아주머니 아저씨들과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쓰레기 수거일이 들쑥날쑥했는지 쓰레기 수거일을 명확하게 해서 수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또 그 마을이 산촌마을이다 보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노인분들이 집까지 가려고 그러면 상당히 좀 걸어가는 게,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벤치라도 좀 이렇게 만들어주면 좀 쉬어갈 수 있겠다, 이런 제안도 또 어떤 할머니께서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그 성면 때문에 거기도 이제 슬레이트 지붕의 건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그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면서 경기도 농촌 지역에는 이제 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빈집들이. 그 빈집이 있으니까 그 안에 뭐 고양이도 살고 막, 그래서 좀 그 주민들이 무섭기도 하고요.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폐가를 없앴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을 공터에 무슨 그 조그만 쉼터나 아니면 꽃밭 같은 것을 가꿨으면 좋겠다 등등등 다양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주민들 스스로 우선순위를 잡아서 결정을 해주면 저희가 이제 1년에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이 마을 저희 생활환경 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밖에 이제 뭐 실내 공기질 조성 사업이라든가 어린이집 뭐 실내 공기질 측정해가지고 친환경 답재로 교체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생략하고요. 이런 그 경기도에서 이런 그 생활환경 복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그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2004년부터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대학을 만들어서 그 소위 이제 도시대학이라고 해서 여기서 마을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하는 그런 그 학습 경험이 있습니다.